아, 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둘 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Week 5 Hierarchical Model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트 1 그룹 컴패리슨을 맡은 선대훈입니다. 먼저 두 그룹의 목평균을 그들의 평균과 차이 파라미터로 나타내고 이것을 멀티그룹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 후 히라키컬 모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히라키컬 모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이님과 수미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 그룹을 비교하는 예시입니다. 왼쪽의 박스 플롯은 두 미국 공립고등학교 10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 스쿨 1은 31명, 스쿨 2는 28명을 약 600명의 전교생들 중에 부작위로 추출하였습니다. 둘 다 도시에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데이터 1은 스쿨 1에 있는 10학년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았을 때 평균 점수이고 데이터 2는 스쿨 2에서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샘플 데이터에서 스쿨 1의 표본 평균은 50.81, 스쿨 2는 46.15로 나와 데이터 1이 데이터 2보다 큰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른 학생들의 표본이 뽑혔으면 Y2가 Y1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된 평균의 차이가 여기서 보시면 이 둘의 차이가 4.66인데 이게 표본 변동성과 비교해서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T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T 통계량은 관측된 차이와 추정된 표준 편차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여기 다음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게 통계학 입문 시간에 배운 두 집단의 모분선을 모르고 모집단의 분포가 독립이고 등분산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이게 각각의 값에 이렇게 대입했을 때 1.74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샘플 사이즈가 31, 28,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두 개 해주면 그러면 57이 이 t-값의 자유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아래 SP 제곱은 두 그룹의 합동 모분산 추정량입니다. 앞에서 모분산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추정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P값이 0.087이 나왔는데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을 따르면 실험 이전에 t의 절대값이 1.74보다 큰 데이터가 추출될 확률이 0.087이라는 뜻인데 이게 양측 p-밸류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P값은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표본이 대립가설 방향으로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올 확률이라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다르다는 증거는 되지만 이게 둘이 같을 확률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앞에서 나온 게 그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두 그룹이 같은 분포를 가진다는 가설,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데이터 1과 2가 다르다고 결론 내립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1 햇, 데이터 2 햇을 나눠서 각각의 표본 평균으로 추정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P값이 0.05보다 크면 두 그룹이 같은 분포를 가진다는 가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데이터 1, 2가 서로 같다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각 그룹의 샘플을 모두 더한 후 전체 표본수로 나눈 이 공통된 추정량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모집단을 완벽하게 같거나 완벽하게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예에서 P값은 0.087이므로 0.05보다 커서 두 그룹을 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근데 학교 1에서 더 높은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 학교 2에서 더 낮은 성적들이 많이 뽑히면 p-value는 0. 더 낮은 0.05보다 낮은 값이 돼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별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각 모집단을 완전히 디스팅트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비슷한 모집단에서 같은 것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각 모집단을 나누어 각 추정값을 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한 그룹에서의 정보가 다른 그룹의 평균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위에 p-value 기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완전히 distinct 하거나 아니면 identical 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W1의 1을 여기 대입하면 그냥 요거는 0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Y1이 나오고 Y1, Y2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게 0.05보다 그 P가 크면 그럼 요걸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사실상 요거에다가 n1을 나눈 값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극단적인 과정 대신에 W의 값을 연속적이고 그리고 서로 다르며 상대적인 표본 크기 n1, n2 아니면 뭐 표본 분산 시그마 제곱 그리고 모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사전 정보에 의존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추정량이 그룹 간 공유되는 정보가 있다는 가정을 통한 베이지안 분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엡실론은 오차를 나타내고 오차는 IID이며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 제곱의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러면 데이터 1, 데이터 2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델타는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이 뮤는 데이터 1 더하기 데이터 2여서 뮤는 2가 되고 그리고 델타도 이거를 빼주면 서로 그러면 이 델타는 이렇게 돼서 델타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요거를 더하고 빼고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지의 모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conjugate prior distribu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각 파라미터에 대한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전 주차 발표에서 배웠듯 어떤 파라미터를 제외한 모든 모수와 데이터를 이렇게 기분으로 뮤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 데이터고 나머지 델타나 시그마 제곱을 다 이런 식으로 둔 거를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이 아무래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전 파라미터에 극단적인 값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nu0에 0을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고 해서 시그마 n 제곱이 n2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값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 아래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뮤 제로하고
델타 제로를 0이라 두고, 그리고 감마 제로 제곱과 감마 제로 제곱과 타우 제로 제곱을 모두 무한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 두 개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계산해 보면 이게 무한분의 1이 돼서 0으로 날아가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감마 n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뮤 n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델타 n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이 수학 시험은 전국적으로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점수를 보이도록 표준화되었습니다. 이 두 학교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는 합리적인 사전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전 파라미터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의 사전 분포에서 감마 제곱을 625로 더 퍼지게 하고, 그리고 누 제로는 1로 하고 델타 제로는 0으로 설정했는데, 이게 델타 제로가 0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델타 제로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거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데이터 1이 데이터 2보다 클 확률이 데이터 1이 데이터 2보다 작을 확률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0으로 설정하면. 네. 그리고 이 점수는 0에서 100 사이고, 따라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차이의 절대값의 절반은 50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값이 100이고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이거에 하면 50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값보다는 작게 됩니다. 따라서 타우 제로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복잡했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사후 분포를 깁스 샘플러를 사후 분포로 깁스 샘플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4주차 발표에서 들으신 것처럼 깁스 샘플러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이것만 빼고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넣고, 그리고 요걸 또 집어넣고 또 두 번째 것만 넣고,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다른 파라미터가 주어져 컨디셔널일 때 복잡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는 강사님 블로그에서 복사 붙여넣기에서 구글 콜앱으로 돌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는 스쿨 1의 샘플, 그리고 요건 스쿨 2의 샘플이고, 그리고 아까 그 설정하려고 했던 사전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이고 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깁스 샘플링을 한 코딩인데요. 이것은 아래 깁스 샘플링에서 여기서 깁스 샘플링에서 얻은 각 데이터를 담는 리스트이고, 그리고 아래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복잡한 식을 그대로 코딩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텀에서 나온 뮤 델타 시그마 제곱은 이렇게 각각 어펜드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에 저장이 되고, 이게 한 텀에 하나씩 저장되는 게 5000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왼쪽은 뮤의 분포이고, 여기 아래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48.48을 더하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단위를 뭐 1로 나눈다, 1로 단위를 본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솟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델타도 보면 2.32 부근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촘촘하게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모양인데요. 이게 책이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가 서로 그 반대되도록 색칠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진한 것이 그 프라이어가 아니라 포스테리어고 연한 그 검정색이 프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렇게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그러면 뮤 델타의 주변 사후 분포가 사전 분포보다 더 뾰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직접 구해본 데이터에서처럼 뮤의 포스테리어가 48.8 부근에 이쯤에 엄청나게 모여 있고 그리고 델타도 앞에 것처럼 이쯤에서 엄청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학교 사이의 평균 점수 차이인 이 2 델타는 마이너스 0. 이거는 95% 분위수 기반 신뢰 구간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0.01에서 9.98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0을 포함하기는 하는데 이게 학교 1의 모평균이 학교 2보다 높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델타 제로를 0으로 설정한 게 그 두 개 그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차이가 동등하게 나오도록 한 것인데 근데 요거를 보면은 확실히 좀 양수인 델타가 0보다 큰 것에 훨씬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뮤 플러스 델타가 데이터 1이기 때문에 데이터 1이 데이터 2보다 더 크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더 클 확률이 0.96이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분포에서는 0.5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확률을 무작위로 선택한 학교 1의 학생이 학교 2에서 선택된 학생보다 점수가 높을 확률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확률은 약 0.6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데이터는 전체 학교 모집단과 각 학교 안에서의 모집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첩된 모집단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hierarchical and multi-level data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예로 그 여러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여러 병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안에서의 환자들을 나타내는 그리고 동물 그룹 안에서의 유전자들, 각 동물을 이렇게 뒀을 때 그 안에서의 유전자들, 그리고 국가 안에, 지역 안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러면 계층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자료들이 hierarchical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J는 이렇게 가장 간단한 다층 데이터는 두 개 층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YIJ는 J 그룹에 있는 그러니까 요게 J 그룹이라면 J 그룹에 있고 J 그룹에 있는 I 번째 유닛을 의미합니다. 이전 첫째 주 발표에서 exchangeabilit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자료는 두우님의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exchangeability란 어떤 확률 변수 y1부터 yn까지의 시퀀스가 있다고 할 때 이 확률 변수의 순서를 순열로 마음대로 섞어도 퍼뮤테이션으로 섞어도 n개에 대한 조인트 덴시티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거는 확률 변수를 구별할 정보가 부족하면 합리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y1에서 yn이 특정 학교에서 n명이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들의 수학 점수면 그러면 여기서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들의 수학 점수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으면 교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 가능하면 이게 교환이 가능하면 그 definite의 정리에 따라서 conditional IID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이를 보면 확률 변수는 고정된 모집단의 특성 phi에 의해 표현되는 독립적인 표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Y1부터 YM까지 있는 그 계층적 데이터에서 그룹 J에 대한 주변 확률 밀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Y1J하고 Y2J 등의 값,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값을 독립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서로를 독립이라고 취급해버리면 J 그룹에 있는 NJ 값을 여기에 이 값들이 기분일 때 그냥 기분이 아닐 때 하고 동일한 값이 돼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요거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Y1J에서 YNJ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그룹 J에서, 그러니까 같이 동등하게 그룹 J에서 뽑힌 무작위 샘플이라는 것 이외에 Y1J에서 YNJ가 샘플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으면 그러면 Y1J에서 YNJ는 교환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 가능하다는 것으로 definite 정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80년대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그룹 J가 표본 사이즈 NJ와 비교해서 크면 그러면 그룹 J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몇 가지 그룹 특성 파라미터 phi J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phi J가 주어졌을 때 IID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phi 1부터 phi 1, 이 각각의 그 그룹에 대한 파라미터를 phi 1부터 phi 1이 그 서로 독립으로 취급하면 phi 1부터 phi phi 1부터 phi m-1이 phi m을 여기서처럼 m을 예측하는데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독립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 자신들이 더 큰 모집단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 뽑힌 샘플이면 교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에서처럼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definite 정리를 이용해서 이 각각이 IID, conditional IID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한 거를 보면은 맨 윗줄은 그 그룹 내에서 표본 추출 변동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간 표본 추출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전 분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두 분포는 모두 모집단 사이의 표본 추출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와 다르게 P 푸사이는 하나의 미지수지만 고정된 값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앞에 두 분포는 표본 분포인 반면에 그 마지막 줄은 사전 분포로 개념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룹 간 표본 분포는 데이터를 사용해 추정하지만 사전 분포는 데이터로 추정하지 않고 여기에 프라이어의 파라미터 이 푸사이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앞에서처럼 히라키컬 모델링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J와 파이가 기분일 때 그 within group sampling
같고 여기 위에서 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between graph sampling과 같아서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 각각의 조인트 PDF를 그 컨디셔널 프로버빌티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 요게 요 두 개가 기분일 때 yi하고 요걸 곱한 값은 이런 식으로 요거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여기서 phi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 그래서 posterior distribution은 결국 posterior distribution은 이것에 그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훈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12 쪽에서 그 델타가 거의 2.3 근처에 나왔는데, 다음 쪽에 보면은 이 델타가 이제 마이너스 0.6이라고 9.98의 값으로 나오잖아요. 95% 구간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델타가 2.3 근처에 되게 몰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이 델타가 저렇게 구간이 저렇게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두 책이랑 파이썬이랑 세팅이 뭔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이 사실, 네, 좀, 어,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여기서 데이터가 좀 더 이런 쪽에 좀 나왔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 둘이 세팅이 약간 다른가? 네, 그 부분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한번 생각해보고 뭐, 부족한 수가 안 나오면은 네, 그냥 좀 세팅이 다른가 보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밑에 페이지에서요. 이게 그 델타가 0이냐 아니냐, 0을 포함하냐 아니냐가 나중에도 되게 좀 중요할 거예요. 네네. 이게 0을 포함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델타가 0보다 크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0을 포함하게 되면. 네, 그렇죠. 네네. 네. 음, 이게 나중에 리그레션을 할 때에도 베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코에피션트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양의 이게 코에피션트의 사인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냐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0을 포함하고 이 구간 안에 0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델타가 0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파트 발표를 맡았는데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hierarchical normal 모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예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hierarchical normal 모델이 뭔지 봐볼게요. hierarchical normal 모델은 모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룹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룹 간의 평균이 서로 다를 때 유용하게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를 하는데 학교 하나에서만 샘플을 뽑으면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 그룹으로 봐가지고 베이즈 인퍼런스 해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학교에서 샘플을 뽑으면은 그 여러 개의 학교마다 그 평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뒷페이지에 그림을 먼저 보면 이 y가 우리가 원래 말하는 샘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세히 보시면 y가 볼드체인데 얘가 각각의 벡터예요. 그래서 y1이 이렇게 y11부터 쭉 벡터고 얘도 이렇게 벡터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그 수학 성적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이 y1은 첫 번째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두 번째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 해가지고 n번째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 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각각의 세타가 그 각각 샘플들의 모평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 y는 그 평균이 세타 j고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그 세타 제곱을 이렇게 동일하게 놨거든요. 이 그룹별로. 근데 이제 파트 3에 가면은 이 분산이 다 달라지는 경우를 다루면서 요 제약 조건을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평균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샘플링을 그 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별 모평균들을 그 다시 한번 평균이 뮤 그 다음에 분산이 이 타우 제곱인 분포로부터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요런 노멀 분포를 따르는 분포로부터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뮤랑 타우 제곱에 대한 프라이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모델하고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모델 해가지고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hierarchical 모델, 계층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중에서 그 두 모델이 모두 다 지금 노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노멀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hierarchical 노멀 모델입니다. 아까 전에 y는 이렇게 따른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yj 기분 얘가 요거를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보면은 그 지금 여기서 within and between group sampling 모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요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 within group 모델 부분이고요. 이 윗부분이 between group 모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요 부분은 그 하나의 그룹 내의 분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within 그룹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요 위쪽은 그 각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모델링을 한 거니까 이거는 between 그룹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 파트는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시그마 제곱 그 within 그룹의 분산은 일정하다고 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모델에서 fixed but unknown 파라미터가 이렇게 뮤, 타우 제곱, 시그마 제곱 세 가지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요 뮤, 타우 제곱, 그 다음에 요 밑에 아까 일정하다고 말한 분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그 얘네들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각 그 분산들에 대한 거는 그 인버스 감마 그 분포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뮤 그 평균에 대해서는 노말 분포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베이즈 인퍼런스 부분인데, 결국엔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파라미터가 많아서 그 조인트 포스테리어 구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배웠던 깁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그 샘플링 기법을 사용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깁스 샘플링 하려면 이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구하는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하려는 조인트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포스테리어가 그 프라이어 곱하기 라이클리후드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슷하게 써준 건데 지금 이 부분이 라이클리후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원래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 P의 뮤의 타우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였는데 얘네를 앞으로 꺼내준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을 취해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위에서 얘네가 세미 컨주게트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은 그 아까 전에 파트 1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네 그 세타 1부터 세타 m이 exchangeable 하다고 했으니까 그 디피니티 티오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IID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y1부터 ym까지가 서로 exchangeable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두 번을 곱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y가 1, 1, y 1, 2 이렇게 해서 ym1, ym2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요 m은 요 칼럼별로 칼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를 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 nj는 그 j번째 칼럼의 그 샘플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모든 y의 원소라고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곱해준 형태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인트 포스테리어 형태를 구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파라미터가 아까 뮤하고 타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 세타 J하고 그 다음에 그 시그마 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풀 컨디셔널을 구해 볼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그 조인트 포스테리어가 요거에 비례를 한다고 아까 위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뮤에 대한 풀 컨디셔널을 구하려면 그 뮤가 있는 부분만 골라낸 다음에 나머지를 컨디션 된 취급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뮤의 풀 컨디셔널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뮤에 해당하는 뮤가 들어있는 이 부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리고 이 타운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해가지고 얘를 꺼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 구한 게 아니잖아요. 비례식 형태이기도 하고
직접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컨주게시를 이용하면은 그 정확한 형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 요 부분을 그 뮤에 대한 그 포스테리어로 보면은 이제 요게 프라이어가 되고 요게 라이클리후드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프라이어 세팅에서 그 뮤는 그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 모델의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비트윈 그룹 모델이 아까 노멀 얘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도 노멀을 따르죠. 그러면 이제 그 노멀 프라이어에 노멀 라이클리후드를 갖는 경우이니까 그러면 얘는 노멀 포스테리어를 갖겠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얘는 아까 인버스 감마를 갖고 얘는 노멀을 가지니까 이런 경우에 노멀 라이클리후드고 그 다음에 미니 노운 경우에 그 프라이어랑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버스 감마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3주차 때 했던 그 분산 알고 평균 모르고 아니면 평균 알고 분산 모르고 거기서 배웠던 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 각각 안에 이 파라미터들은 그 3주차 때 배웠던 것처럼 이 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멀 요 평균 부분은 이 세타 햇과 그 다음에 이 뮤 제로의 그 얘네들이 프리시전인데 프리시전에 대한 가중 평균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샘플 민이고 그다음에 얘가 그 프라이어 민이니까 이 샘플 민과 프라이어 민의 가중 평균 형태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 샘플 프리시전과 프라이어 프리시전의 를 더한 거에 그 역수 형태로 분산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여기 위에 이런 식이 있는데 얘는 얘가 원래의 파라미터고 여기에다가 그 지금 샘플이 m개니까 그 m 2분의 m을 다시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파라미터에 이 sum of squares를 2로 나눈 거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타 J에 대한 풀 컨디셔널을 구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세타 J에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내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는 이렇게 세타 1부터 세타 M까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세타 J 하나에 대해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J부터 1부터 M까지 다 이렇게 곱하는 요 과정을 생략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하면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컨주게시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요 경우와 비슷하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제곱 경우에도 이렇게 이걸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이 감마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해서 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구했던 요 4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풀 컨디셔널을 정리한 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풀 컨디셔널을 구해줬으면 여기서 딥스 샘플링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샘플을 뽑아가지고 다 대입을 한 다음에 또 다음 샘플 뽑고 또 여기서 다 대입한 다음에 다음 샘플 뽑고 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더 자세한 거는 어차피 뒷장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4장인데요.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수학 점수 예시 그게 사실 여기 example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데이터는 100개의 고등학교에서 10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한 데이터이고요. 각각 모집단은 4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샘플 수가 아니라 모집단 수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1부터 100개까지의 그 학교
그러니까 100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 한 줄이 하나의 학교의 샘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노테이션으로 적어보자면은 y1부터 이렇게 y100까지가 있는 거고 이제 요 안에 벡터들이 각각 여기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그 샘플 민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샘플 민이라는 거는 그 위에서 적용한 노테이션으로 해보면은 이 y 바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100가지의 그룹이 있으니까 y1 바부터 y2 바 해서 y100의 바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그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게 요 표이고요. 보시면 그 레인지가 36.6부터 65.0까지 크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표에서는 그 샘플 민과 샘플 사이즈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very extreme sample average 그러니까 좀 그 극단적인 값들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크거나 엄청 작거나 이런 값들은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샘플 민의 베리언스를 구할 때 그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nj라는 거는 그 해당 샘플의 사이즈를 의미를 하는데 만약에 nj가 작으면 요 베리언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베리언스가 크니까 좀 더 양 끝쪽에 있는 극단적인 값들이 나올 그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그 깁스 샘플링을 여기서는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로 하려니까 그 이니셜 밸류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었는데 프라이어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었는데 그 프라이어의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각각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풀 컨디셔너를 구한 다음에 각각 그 지금 S 시점의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있으면 S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얘를 구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얘를 구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샘플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코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얘네들의 이니셜 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그 y 바랑 뭐 n, m 뭐 이런 거를 설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뭐지? 깁스 샘플링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 그냥 빈 매트릭스를 만든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그 깁스 샘플링 과정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이 세타 j들, 여기가 시그마 제곱, 여기가 뮤, 여기가 타우 제곱인데 아까 전에 구했던 이 풀 컨디셔널 분포로부터 바로 요거 구한 거를 코드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타를 먼저 보시면 지금 얘는 노말의 평균이 얘, 분산이 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 해서 지금 평균 그 다음에 이 스퀘어 루트 부분으로부터의 R 놈을 해서 샘플을 이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긴 R 감마로 해서 샘플을 구해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를 코드로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타들에 대한 샘플링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부터 S번까지 이걸 돌렸는데 그러면 S개의 그 샘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포스테리어를 각각 그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뮤랑 타우 제곱, 시그마 제곱에 대한 포스테리어들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별게 없는데 요것만 보시면 지금 얘가 뭐였냐면 그 각각 YJ들의 분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얘가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비트윈 그룹의 분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9.21 그 다음에 얘가 4.97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얘가 그 within 그룹이었으니까 within 그룹 간의 variance가 between 그룹 간의 variance보다 조금 더 컸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타 J에 대한 포스테리어인데요. 여기서는 그 슈링키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한 그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그 세타 J에 대한 포스테리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스테리어 미는 이렇게 나올 텐데요. 아까 전에는 이 샘플링 민인 YJ 바와 그 다음에 프라이어 민인 뮤의 그 프리시전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취해준 형태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살펴보면은 원래 샘플 민을 가지고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그 평균을 구하면 샘플 민인 YJ가 나오잖아요. YJ 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스테리어 원래는 얘였는데 포스테리어 민으로 얘에 대해서 추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YJ랑 그 다음에 뮤를 그 평균시켜준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YJ의 바였는데 그 얘네 둘의 평균으로 평균이 되면은 이 Y바가 그 뮤 쪽으로 뭔가 좀 당겨진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지는 것을 슈링키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링키지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먼저 요쪽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y 바의 값이 좀 클수록 그 세타 햇이 그 expectation을 말하는데 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y 바의 값이 좀 작으면 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줄어드는 정도를 여기서는 나타내는데요. 그 샘플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 줄어드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에 더 많이 당겨지겠죠.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그게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뮤에 많이 안 당겨질 텐데 그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면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은 그 샘플 자체에 인포메이션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rest of the population 다른 분포로부터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빌려와야 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Y 바가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얘가 너무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 뮤 쪽으로 좀 더 많이 당겨줘야 되는데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그럴 경향이 별로 없으니까 얘를 별로 안 당겨줘도 된다는 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파트 1에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 one of the motivations behind hierarchical modeling is that information can be shared across groups. 그러니까 그 그룹 간의 인포메이션이 서로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 슈링키지가 바로 그 문장을 뭔가 설명을 해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스쿨 46번째 스쿨과 82번째 스쿨, 그러니까 Y46이랑 Y82번을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점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다른 점이 그 샘플 사이즈가 2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 46번째 학교는 21명의 샘플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샘플이 5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큰 동그라미 있잖아요. 얘가 각각의 샘플 민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샘플 민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럼 얘가 Y바에 82, Y바에 4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한 요 그래프가 포스테리어인데요. 포스테리어 미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슈링키지 효과를 살펴보면은 지금 46번째 학교는 원래의 그 표본 평균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얘가 그 뮤의 지금 아까 전에는 그냥 뮤라고 했는데 뮤도 그 어떤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분포의 평균인 얘의 얘 쪽으로 요만큼 당겨졌어요, 지금. 근데 보시면 지금 82번째 학교는 원래 얘보다 표본 평균은 작았는데 얘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뮤 쪽으로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링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제 파트는 여기까지이고요. 뒷부분 약간 좀 정리를 잘 못했는데 네, 다시 좀 말을 잘 정리해가지고 네, 목요일에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이님 발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피드백 자유롭게 말씀하실 분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은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수민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교재 8.5에 해당하는 Hierarchical Modeling of Means and Variance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서는 그룹별로 평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분산도 그룹별로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그마 J의 제곱을 그룹 J의 분산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샘플링 모델은
IID 노멀 세타 j 시그마 j 제곱을 따르는 y1j부터 ynjj가 될 것이고 세타 j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앞에서 송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노멀 분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그마 j의 제곱을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m 제곱이 IID 감마 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j 제곱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또 감마 분포로 구해지는데요. 이 과정은 챕터 6에 나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챕터 6에서도 6.3장이 Sampling from the Conditional Distribution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궁금해했던 시그마 j의 제곱은 Conditional Distribution인 시그마 j의 Conditional Distribution은 이렇게 이 PY1J부터 YNJJ, 세타 J 그리고 시그마 J 제곱의 1에 비례하고 이거는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그마 J랑 세타 J랑 시그마 J 제곱분의 1의 프라이어가 독립이면 여기에 있는 이 항이 P 세타 J가 되므로 분해된 이 식은 결국에 다 이 세 번째 식 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감마 덴시티의 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시그마 J 제곱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m 제곱을 에스티메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앞에서 여기 인버스 감마 분포를 보면 여기에 뉴 제로랑 시그마 제로의 제곱이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제로랑 시그마 제로의 제곱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얘네들이 특정한 값으로 고정됐다고 가정을 하면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m 제곱이 따르는 이 감마 분포가 variance에 대한 prior distribution이 됩니다. 그러면 P 시그마 m 제곱과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m-1이 P m 제곱과 같게 되기 때문에 이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m-1 제곱이 그러니까 쓸모가 없게 됩니다. 얘네들이 시그마 m 제곱의 추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갖고 있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뉴 제로랑 시그마 제로 제곱을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한 파라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룹 M의 샘플 사이즈가 작고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m-1 제곱이 특정한 값 주위에 몰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보들을 그냥 날리기보다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시그마 m 제곱의 값을 추정해야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j 제곱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그룹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뉴 제로랑 시그마 제로 제곱을 파라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m 제곱이 across group heterogeneity의 샘플링 모델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그 특정한 값이 아니라 추정이 필요한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U 제로랑 시그마 제로의 제곱에 대한 가정까지 앞에서 다뤘던 모델에 반영을 하면 민센 베리언스에 대한 하이어키컬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앞에서 송이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에는 이쪽 부분이 없는데 이제 이 시그마까지 파라미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저희가 모르는 파라미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타 J랑 시그마 J 제곱의 쌍인데 얘네들은 within group sampling distribution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full distribution은 아래에 적어놨는데 앞에서 가정하고 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뮤랑 타우 제곱은 평균에 대한 across group heterogeneity를 나타냅니다. 얘네들의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은 앞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 구했던 것과 달라진 것 없이 동일하게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마지막은 U 제로랑 시그마 제로 제곱인데 이 얘네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어랑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직접 구해봐야 합니다. 먼저 시그마 제로 제곱부터 살펴보면 시그마 제로 제곱의 conjugate prior density가 감마 분포이기 때문에 P 시그마 제로 제곱이 감마 AB를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줄과 같이 P 시그마 제로 제곱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M U 제로가 이런 감마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이때 이 A랑 B의 값이 작으면 시그마 제로 제곱의 컨디셔널 밀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M 제곱의 조합 평균이라고 합니다. 역수의 평균에 다시 역수를 취한 그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뉴 제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뉴 제로는 시그마 제로 제곱과 달리 심플 컨주게이트 프레이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건이나 제한을 달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뉴 제로를 정수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면 쉽게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샘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 제로의 프레이어가 geometric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 U 제로는 이렇게 지수 함수에 비례하게 되고 U 제로의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은 이렇게 쭉 전개를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식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수학 점수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U 제로랑 시그마 제로까지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그룹마다 분산이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이제 그룹별 베리언스가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prior distribution의 파라미터는 앞의 파트들에서와 동일하게 알파는 1, A는 1, BD는 100, 그리고 깁스 샘플링을 5000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그래프는 각각의 이 뮤 타우 제곱, U 제로, 시그마 제로 제곱에 대한 posterior distribution을 그려놓은 건데요. 뮤랑 타우 제곱에서 보이는 이 옅은 회색의 그래프는 베리언스가 그룹마다 다른 게 아니라 컨스탄트라고 뒀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모델에서 뮤 제로를 무한대로 설정을 하면 앞에서 봤던 within group variance가 모두 같은 모델이고, 반대로 뮤 제로를 1과 같이 작은 값으로 두면 within group variance가 각각은 좀 다른 그런 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U 제로의 값이 지금 14 근처에 집중됐기 때문에 U 제로가 1이나 무한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이 슈링키시 내용인데 제가 거기를 이해를 못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앞에서 송이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그 내용을 토대로 목요일 발표에는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민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피드백이나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는 다 들은 걸로 하고, 네, 오늘 이제 미리 리허설 준비해주신 이제 대현님이랑 수민님 그리고 송이님 다 고생하셨고, 마저 잘 준비해서 이제 목요일에 제 여름방학 마지막 세션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모여서 세션 학술 모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 마칠게요.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